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사회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에서조차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이 사회화 교육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사회화 교육이란요, 강아지가 아주 어릴 때 사회화 시기에 받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요, 사회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은요, 사회화 시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의 시기입니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는요, 생후 3주경부터 사회화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동종동물인 강아지와 이종동물인 사람이나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이 3주부터 사회화 시기가 끝나는 12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 아니 어떤 동물을 만나더라도 친근감을 느끼고 겁을 내지 않으며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사회화 시기의 존재는요, 어린 동물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회화 시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디폴트의 시기이며 어떠한 앱도 인스톨되지 않은 새로 갓 박스를 뜯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화 시기 동안에 여러 가지 앱들을 여러분의 핸드폰에 인스톨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앱을 인스톨하는지에 따라서 평생 어떤 아이로 자라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화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어떤 앱도 인스톨이 안 되는 핸드폰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요, 태생적으로 아이폰인지 삼성폰인지 아니면 옛날에 폴더폰인지에 따라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만약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기린이 있다 칩시다. 이 기린은요, 집단의 무리 속에서 삼촌이나 사촌 누나들 혹은 이모들의 손에서 다 함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 무리 속에서 보호를 함께 받으며 자라게 되는 거죠. 이때 엄마 외에 다른 기린을 무서워하거나 낯설어 한다면요, 이 기린은 제대로 배움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집단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기린이 이제 힘이 세져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시기가 된다면요, 이때쯤부터가 기린의 사회화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사회화 시기에 만났던 동물들과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 외에는요, 낯설고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두렵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요, 생소한 동물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친근감을 느낀다면요, 만약에 사자를 만났는데 삼촌 이러고 뛰어가면요, 당연히 먹혀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사회화 시기는요, 각 동물마다 약간씩 다르며 그 시기는 대체로 적절한 가르침과 보살핌을 무리로부터 받게 되는 기간이며, 그 기간이 끝날 때부터 사회화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음식이나 보지 못한 동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며 심하게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들이 사회화 시기의 존재 이유이며 어린 동물이 생존해 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화 시기 대충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짚어보자고요. 강아지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3주부터 시작되어 12주면 끝나게 됩니다. 불과 3개월 된 강아지면은요, 대부분의 사회화 시기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강아지가 현재 받고 있는 사회화 교육은요, 실제로는 사회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그냥 훈련이나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 아기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면은요, 이 사회화 시기가 끝나는 3개월령 전에 최대한 산책을 다니고 다른 개와 접촉을 시켜주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나 혹은 다른 동물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잘 지내는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이 한 달여의 시간이요, 강아지에게는요, 평생을 어떤 강아지로 살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여러분이 분양받을 시기쯤 되면은요. 물론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품성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사람을 좋아하거나 겁이 많거나 공격적이거나 모든 것을 사랑하거나 기본 유전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요, 이 사회화 시기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요, 이때의 경험을 평생을 가지고 가게 되며 주변의 사물이나 소리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감 있게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로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어리다면은요, 안고서 산책을 다니면서 주변의 소음을 들려주고 찻소리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다른 강아지와 접촉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전이라도요, 최대한 다니시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요, 모든 좋은 경험과 만남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겁을 내야 하는 것과 경계해야 할 것, 또 친근감을 느끼는 것과 익숙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사회화 시기가 끝난 이후에 모든 경험은요, 교육의 형태라기보단 그냥 경험의 형태가 되며 모든 경험이 꼭 좋은 경험으로 되지는 않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가 끝난 3개월 이상의 강아지가 겁이 많아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면요, 굳이 일부러 다른 강아지와 접촉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강아지를 점점 더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니다. 이때의 경험은요, 사실은 좋은 경험이라기보다는요, 두려운 경험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예의 있게 천천히 접근시키며 간식으로 좋은 기억으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은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사교적인 혹은 모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교적으로 인싸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진 않잖아요. 사람에서도요. 3개월령 이상부터의 성격은요, 사실은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격은요, 여러분이 강아지 유치원이나 혹은 강아지 놀이터를 보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오히려 굉장히 괴로운 경험만 될 뿐입니다. 태생이 겁이 많고요, 소심한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사회화 시기가 거의 없는 것처럼 짧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겁이 굉장히 많은 예민한 성품을 물려받았거나 혹은 엄마의 임신기간 동안 공장식 견사 같은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다면요, 아이가 뇌신경계가 형성될 당시에 굉장히 예민한 강아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선천적으로 혹은 이미 어릴 때 제대로 사회화 시기를 거치지 못했으므로 그저 인정하고 내 강아지는 특수아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정상 강아지로 만든다고 계속 노력을 하셔봐야 강아지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만 될 수도 있어요. 사교성을 키워준다고 혹은 뒤늦게 사회성을 키워준다고 하는 모든 교육은요,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요, 두렵게 하며 더욱 공포심이 많거나 공격적인 성향의 강아지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와의 접촉을 싫어하는 강아지는요, 항시 안정감과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며 오히려 뒤늦은 사회화 교육은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다른 개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오히려 줄여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아지가 극도로 주변의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고요, 또 주변의 모든 사물에 겁을 내며 불안감을 느낀다면은요, 강아지의 삶의 질마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면은요, 강아지를 위해서 약을 먹이며 치료를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화 교육은 때가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받는 것이지 다 큰 강아지나 저 같은 어른이 받는 그런 교육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모든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며 뛰어다니는 강아지 놀이터나 강아지 유치원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훈련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